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중해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트루먼호가 시리아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데요. 연합군을 이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사우디까지 포함된 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력은 미군 전력이지만 각 나라들에서도 주요 무기들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충 어느 정도의 전력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공군 전력, 미 항공모함으로 움직이는 공군 전력만 해도요. FA-18 전투기가 60여 대 이상이 지금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6척, 7척 정도 되는 구축함, 최신의 구축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토마호크 미사일 무려 680발이 발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연합군의 전력이 시리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지금 갔을까요? 시리아 인근까지만 갔는데 왠지 400km 권역 밖에까지만 간 채로 멈췄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미사일 1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S-400이라는 미사일인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강 미사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판시일 미사일도 배치를 했고요.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도 30여 대 이상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자, 이 연합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는 상황 보면은요. 연합군의 무기는 대부분이 공격형 무기들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배치한 무기들은 주로 방어를 위한 무기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리아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신인균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강한 공격 전력들이 400km까지밖에 못 가는가? 이 S-400 미사일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일단 S-400 미사일이 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긴 게 한 400km 됩니다. 네. 그러니까 400km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트루먼 항공모함의 이 F-18들이 격추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는 S-400의 방공망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자라는 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연합군의 전력이 모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어떤 작전을 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이고 있는 중이니까 S-400의 방공망 밖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상의 비교를 보면요. 이 규모로 보나 강도로 보나 연합군과 러시아군 사실상 수치적인 대결로 봐도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그려놨는데 사우디군은 저기에서 지금 제외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저 영토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저 계산할 때 사우디군의 전력은 넣지 않고도 지금 저 정도거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저 사이프러스에다가 뭐 토네이도 전투기 또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갖다 놓고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에다가 탑재를 라팔 전투기를 탑재해서 대서양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다 지금 이제 집계를 하는데, 만약에 저 전력이 러시아의 수호위 전투기 S-400 판시를 이런 것들하고 만약에 교전을 한다. 사실은 러시아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러시아를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세계대전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시리아 군들도 지금 러시아에게 임차를 해준 그런 그 기지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기네들 전략 자산들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전투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도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또 미국도 러시아의 체면을 봐주고 시리아만 살짝 건드리는 그런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근원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연합군에 속한 나라들을 보다 보니 아까 당연히 이 지상군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씀하셨는데 연합군의 성격상 사우디아라비아가 끼어있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연합군의 구성 중에 사우디가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사우디는 그 수니파고 시리아 현재 정부군은 시아파입니다. 아하,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 역사적인 전쟁, 종교 전쟁의 성격이 지금 강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 이란, 현재 이라크까지가 이제
이 초승달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시아파 국가고 그다음에 수니파의 그 종지국인 사우디가 현재 시리아 인권 문제, 시리아에서 현재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니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현재 전쟁에 참전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터키까지도 미국의 이 지금 수니파 카르텔의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었는데 지금 또 터키가 조금 애매한 그 쿠르드족 문제 때문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터키가 그 러시아 편을 은근히 든다면 지금 러시아가 흑해 쪽에 그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쪽에 흑해 함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터키 쪽으로 딱 나와가지고 지중해에서 바로 이 트루만 전단하고 대치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중동 문제가 종교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로 접어들겠습니다.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의 지중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의 김정은이 이 상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 안에서 읽을 수 있다고요. 예,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한 2, 3개월 시간을 벌겠다 네. 하고 안심할 수는 있어요. 왜 미국의 군사적 관심이 시리아로 갔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 시리아로 정말로 미국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시리아를 공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를 공격하는 이 어떤 그 명분이 뭐냐면은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죠. 살인가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이 화학 무기를 가지고 김정남을 죽였죠. 그리고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 생화학 무기 문제는 절대 트럼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생화학 무기로 사람을 죽였고 인권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반드시 공격받는다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화학무기, 인권 문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무언가 북한과 연계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전한 메시지로 이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메시지는 뭐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수출했다는 것을 미국이 이렇게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봐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뭐 인권 문제도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네. 인권 문제와 화학 무기 문제,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다 이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이제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시리아는 핵미사일이 없는데 그렇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북한을 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인근에 다 몰리게 되면서 이곳이 마치 최첨단 무기 전시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을 미국이 공격한다면 저런 무기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하나의 전시장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도 몰래 갔다 오듯이 상당히 자리를 비운다거나 외부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북한 쪽에서는 아마 울란바타르를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떠나서 북한 밖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리아 환경 군사적인 저런 갈등들을 보는 입장으로서는 더없이 아주 상당히 긴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 관련 재료들을 북한이 제공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팩트를 유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그런 명분으로 화학무기나 뭐 핵무기나 그런 명분으로 충분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지금 러시아의 S-400, 판치르 이런 그 최첨단 방공망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이 F-18 전투기들이 직접 가서 폭격을 하게 되면 S-400과 직접 교전을 하게 되고 러시아와 충돌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아 공격은 680발 정도 준비가 되는 이 순항 미사일들을 가지고 전적으로 미사일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북한도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지금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이 항공모함전단 한 3개 들어오고 괌에 있는 전력, 일본에 있는 전력 다 합하면 한 1,5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이. 네. 그러면은 바로 북한이 6차 실험했을 때, 5차 실험했을 때 우리가 750개의 핵 관련 표적들을 정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그걸 다 깨버리려면은 1,500발 정도의 순항 미사일을 쏘면 돼요. 네. 그런데 또 시리아와 북한의 다른 점은 북한 핵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핵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러시아군 때문에 망설일 이유는 또 없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북한이 이걸 보고 우리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다량 동원해서 때릴 수가 있구나.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가 돼 있지? 이런 어떤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그 생화학 무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장소로 쿠알라룸푸르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미국이 절대 여기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김정남이 VX 가스 때문에 이제 테러를 당한 곳이거든요. 말레이시아 말씀하시는 암살을 거죠? 당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은 VX라는 가스를 썼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지금 생화학물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VX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시리아를 저렇게 해서 치는데 만약 북한도 나중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네. 이런 생화학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공격에 가지는 여러 가지 외교적 의미가 보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칫 협상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공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요. 핵, 그리고 인권, 화학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무기에 대한 명분을 시리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이미 제기했고요. 핵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생화학무기의 명분까지 쌓는다면 회담이 말하자면 결렬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명분을 모두 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폼페오 국무장관 그 내정자가 그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미북한 간의 회담이 결렬된다면 이런 표현 안 했지만 네. 결렬된다면 군사적 옵션을 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왜 지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결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